많은 분들이 한 달 내내 죽어라 일합니다. 출근하고 버티고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팁니다. 그리고 월급날이 됩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카드값이 빠져나가고 대출이자가 빠져나가죠. 자동이체된 관리비, 통신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통장을 다시 봤을 때 남아있는 숫자가 참 애매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온 여러분의 돈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방법에 대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비, 점심값, 아이들 학원비 같은 고정비도 나갑니다. 그렇게 다 나가고 통장을 다시 열어보면 정말 또 숫자가 많이 없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요. 이제부터 마음이 좀 흔들립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소식도 들려오곤 하는데요. 나 이번에 차 바꿨어. 이번에 전세 말고 내 집 하나 샀어. 나 주식으로 큰 돈 벌었어. 잘됐다 하고 축하해 주지만 샤워할 때나 잠이 안 오는 새벽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여전히 여기일까? 그리고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하나의 라벨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름표 말이죠. 그래, 난 원래 돈복이 없는 사람이잖아. 나는 원래 돈이 안 붙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팔자야. 그런데요, 이 라벨이 무서운 이유는요. 잠재의식은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말만 듣습니다. 나는 돈복이 없다. 말을 계속 반복하면 잠재의식은 너는 그런 인생을 원하는 거구나. 그럼 그에 맞는 현실을 만들어줄게 라고 조용히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일까? 에서 그럼 나는 지금 어디부터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요.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여러분 돈의 흐름을 갈라놓습니다. 이제 그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월급, 카드값, 이자, 통장 잔고 같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를 둘러싼 집단적인 감정과 분위기가 있는데요. 돈에 대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불안, 조급함, 비교심, 열등감. 이 감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듭니다. 트렌서핑에서는 사람의 걱정과 불안이 모여서 하나의 분위기, 하나의 흐름이 되어 사람들을 끌고 같이 가는 힘. 이게 바로 펜듈럼입니다. 남들만큼은 벌어야 정상이다. 이런 거 말이죠. 뉴스는 불안을 키우는 방향으로, 광고는 그 불안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는 삶,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한 삶. 돈을 쓰는 이유도 내가 정말 원해서가 아니라 남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가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중요성이 과도하게 올라갑니다. 돈이 중요한 걸 넘어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쯤면 나는 실패자야, 나는 패배자야. 이걸 이루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이야. 트렌서핑에서는 어떤 것의 중요성을 너무 높이게 되면 세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걸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무 필사적으로 어떤 목표를 쥐려고 할수록 그게 자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목표를 넘어서 집착에 가까워지는 순간 몸이 굳고 선택이 좁아지고 오히려 더 안 풀립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은 어떤 펜듈럼에 휘둘리고 있으신지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 비교 펜듈럼입니다. 친구, 동료, 가족, SNS 속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쟤는 벌써 집 샀더라, 쟤는 연봉이 얼마라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 나한테 피해가 생긴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을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 두 가지 극단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는 에라 모르겠다, 나도 한번 질러보자 하면서 잘 모르는 투자, 급하게 따라 들어간 주식 종목, 빚을 끌어와서 하는 빚투 등 이런 선택들로 한 방을 노리게 되죠. 또 다른 하나는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며 아예 시도조차 않고 주저앉아 버리는 쪽입니다. 두 번째, 불안 펜듈럼입니다.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불안을 자극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더 살기 힘들어진다.
평범하게 벌어서는 답이 없다. 이 말들이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 말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입니다. 아, 나는 이제 끝이다. 뭘 해도 소용이 없겠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 불안 펜듈럼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잔뜩 가져가 버립니다. 세 번째, 과소비 펜듈럼입니다. 하루가 너무 지치고 마음이 답답할 때 쇼핑 앱을 켜고 편의점을 돌면서 장바구니를 가득 채웁니다. 카드값 고지서를 보는 순간 더 큰 불안과 더 깊은 자기 혐오가 찾아오죠. 이때 펜듈럼은 여러분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봐라, 너는 원래 이런 애야. 너는 원래 돈을 못 모으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 말을 믿는 순간 현실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더 작아지고 선택지는 더 줄어듭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죠? 트렌서핑의 관점에서 보면 비교, 불안, 과소비에 계속 에너지를 주면서 나는 원래 이런 인생이야 라고 낙인을 더 깊게 새기는 길. 또 하나의 길은 지금으로부터 조금씩 지금 이 생각과 감정이 어떤 흐름에 휘둘리고 있는 거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힘을 키우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돈의 흐름, 내가 원하는 삶의 슬라이드를 조금씩 선택하는 길.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돈이 막히는 시기는 분명히 힘든 시기인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망한 구간이 아닙니다. 옛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정리와 전환의 구간입니다. 집을 대청소하기 전 먼지와 짐이 한꺼번에 바닥에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오랫동안 외면해 왔던 패턴들이 한꺼번에 눈앞에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트렌서핑에서는 현실을 바꾸려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돈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를 얼마짜리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는가? 잠재의식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싸게 다뤄도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실제 현실에서도 에서 받는 대우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대하던 값어치에서 맞춰가지고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건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돈과 운의 구조를 바꾸는 첫 번째 작업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중요성인데요. 다시 한번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트렌서핑에서 말하는 중요성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건 무조건 이루어야 해. 어떤 것에 이 정도로 매달리면 세상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오히려 그것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전부다. 돈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감정이 너무 강해지는 순간 우리는 돈 앞에서 이성적인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돈이 안 중요하다라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내 존재 전체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 이 감각을 회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꼭 아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트렌서핑에서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자꾸 재생하는 장면, 상상하는 장면을 슬라이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요즘 어떤 슬라이드가 가장 자주 돌아가고 있나요? 가는 내 모습, 통장 잔고를 보고 깊은 한숨을 쉬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너무 자주 반복되면 잠재의식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인생이구나. 그럼 앞으로도 이 장면을 계속 틀어줄게. 슬라이드를 조금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월말에 통장을 열었을 때 두둑히 있는 통장의 잔고, 수많은 돈이 들어오는 모습, 통장에 원하는 만큼 수많은 돈이 들어있는 걸 보고 기뻐하는 모습. 여러분, 나는 그냥 돈 걱정만 하다가 끝나지 않겠다. 나는 돈과의 관계를 다시 설계하겠다. 이 마음만 있으면 일단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지금 돈이 안 풀리는 시기는 망한 구간이 아니라 정리와 전환이 구간이다. 둘, 펜듈럼과 과한 중요성에서 한 발 물러설 때 비로소 돈이 숨을 쉬기 시작한다. 이 세 문장을 마음 깊이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에 이 한 줄만 조용히 남겨주세요. 나는 내 돈의 흐름을 다시 설계한다. 그 한 줄이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아주 깊고도 조용한 선언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당신의 우슬램프 인생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